대법원 2021년 4월 29일 선고 2016-2-39856 판결 사건명 국회의원 지위 확인 1. 과거의 법률 관계에 관하여 확인해소가 허용되는 경우 원래 확인해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다만 과거의 법률 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 관계에 관한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법원이 위헌 정당 해산 결정에 따른 법적 효과와 관련한 헌법과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을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적극.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법에 따라 그 결정을 집행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0조 그 밖에도 기존에 존속, 활동하였던 정당이 해산됨에 따른 여러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구체적 사건에서의 헌법과 법률의 해석, 적용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그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있으므로 법원은 위와 같은 위헌 정당 해산 결정에 따른 법적 효과와 관련한 헌법과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을 판단하여야 한다. 3. 헌법재판소의 위헌 정당 해산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 적극. 정당 해산 심판 제도는 기본적으로 모든 정당의 존립과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여 해산 결정을 받은 위헌적인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서 미리 배제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우리 헌법과 법률이 지향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기능을 하고 특히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와 직결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이념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직접적으로 행하는 지위에 있는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이 이루어지는 국회에서 배제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임과 동시에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결론이다. 따라서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 그 정당의 추천 등으로 당선되거나 임명된 공무원 등의 지위를 상실시킬지 여부는 헌법이나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나 그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위헌 정당 해산 결정에 따른 효과로 위헌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1년 4월 29일 선고 2016-2-45240 판결 사건명 시설 분담금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 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지방자치법은 여러 조항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이자 법적 규율의 상대방으로서 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주민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규정이 없는데 그 입법 목적,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법이 단일한 주민 개념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누군가가 지방자치법상 주민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제도별로 제도의 목적과 특성, 지방자치법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의 산재에 있는 관련 규정들의 문헌, 내용과 체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에 따른 참여권 등의 경우 지방자치법 자체나 관련 법률에서 일정한 연령 이상 또는 주민등록을 참여 자격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5조, 주민투표법 제5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함이 분명하고 제12조는 기본적으로 제2장에서 정한 다양한 참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주민의 자격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 공공시설 이용권, 균등한 혜택을 받을 권리와 제21조에서 정한 비용 분담 의무의 경우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제도의 취지와 균등분 주민세 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 의무자인 주민은 균등분 주민세의 납부 의무자인 주민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되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은 경우로 한정된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사업소를 두고 있다면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 의무자인 주민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법 제12조가 주민의 자격을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로 자연인의 참여권 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규정이고 지방자치법은 주소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민법 제36조가 법인의 주소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상법 제171조는 회사의 주소를 본점 소재지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민법과 상법에 적용해서 일정한 장소를 법률 관계의 기준으로 삼기 위한 필요에서 만들어진 규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 의무와 관련하여 법인의 주소가 주된 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로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어떤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 의무자가 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근거하여 분담금 제도를 구체화한 조례에서 정한 분담금 부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이중 부과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례 규정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21년 4월 29일 선고 2016-5705 판결 사건명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도급업체와 종전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고용 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의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 승계 거절의 효력, 무효 및 이때 근로자에게 고용 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도급업체가 사업장 내 업무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다른 업체, 이하 용역업체라 한다. 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용역업체가 위탁받은 용역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해당 용역계약의 종료 시점까지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여 왔는데 해당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도급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그에 따라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근로자에게 고용 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 승계를 원하였는데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 승계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 이때 근로자에게 고용 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는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계약 내용, 해당 용역계약의 체결 동기와 경위, 도급업체 사업장에서의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 승계 관련 기존 관행, 위탁의 대상으로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자들의 인식 등 근로관계 및 해당 용역계약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년 4월 29일 선고 2017-48437 판결 사건명 현금 청산금 청구회소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단순히 현금 청산 대상자가 받을 현금 청산금에서 사업 비용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정관의 조항만을 근거로 현금 청산 대상자에게 현금 청산금에서 사업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사업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3년 12월 24일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사업 시행자인 조합은 현금 청산 대상자에게 구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 징수할 수 없다. 다만 구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 관계는 그 근거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 조합원 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므로 현금 청산 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 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조합은 구도시정비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 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현금 청산 대상자에게 정관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 사업비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현금 청산 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의 발생 근거, 분담 기준과 내역,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단순히 현금 청산 대상자가 받을 현금 청산금에서 사업비용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정관의 조항만으로는 현금 청산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사업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 대법원 2021년 4월 29일 선고 2018-43958 판결 사건명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일정 기간 해고를 절대적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 취지 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휴업에 부분 휴업도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및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기준 시용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휴업기간 중에 사용자가 시용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그 후의 30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의 내용과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휴업에는 정상적인 노동력을 상실하여 출근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일부 상실하여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치료 등 요양을 계속하면서
부분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부분 휴업도 포함된다. 이 경우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치료 과정 및 치료 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근로자의 노동력 회복을 도모하고 생계를 유지하도록 일정 기간 해고를 절대적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내용과 취지 및 판단 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해고 제한의 필요성은 시용 근로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인정되므로 시용 근로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휴업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시용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 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한다. 대법원 2021년 4월 29일 선고 2020-2-55695 판결 사건명 건축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에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도시, 군 계획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에서 말하는 도시, 군 계획 사업의 개발 행위 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 당시 이미 도시, 군 계획 사업이 결정, 고시되어 시행이 확정되어 있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도시, 군 계획 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호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 2 제1호 다목 규정의 내용, 체계 및 도시, 군 계획 사업에 관한 제반 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서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도시, 군 계획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에서 말하는 도시, 군 계획 사업은 반드시 개발 행위 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 당시 이미 도시, 군 계획 사업이 결정, 고시되어 시행이 확정되어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 군 계획 사업에 관한 구역 지정 절차 내지 도시, 군 관리 계획 수립 등의 절차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행정청으로서는 그와 같이 구체적으로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도시, 군 계획 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개발 행위에 대해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법원 2021년 4월 29일 선고 2020수 6304 판결 사건명 국회의원 당선 무효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해당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의 추천을 받기 위하여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후보자 등록 당시까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경우 그 후보자 등록에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한 등록 무효 사유가 있는지 여부, 소극.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제9호, 제10호, 제53조 제1항 제1호, 제4항의 내용과 체계, 입법 목적을 종합하면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그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이후로는 공무원이 해당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의 추천을 받기 위하여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고 후보자 등록 당시까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보자 등록에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한 등록 무효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